삶과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한다고 하죠. 여러분, 만약 100살을 살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소중한 순간이 오면 따지지 말고 누릴 것. 우리에게 내일이 있으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한 세기를 살아오며 많은 일을 겪었던 100세 노인이 한 조언이랍니다. 오늘 영화의 주인공은 100세 된 나이에 뜻밖의 모험을 하게 된 어르신인데요. 저에게 소중한 시간은 동화인 여러분과 만나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읽을 영화는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입니다. 파란만장한 모험이 가득한 영화인데요. 모험이라고 하니 파이팅 넘치는 주인공이 긴장감 넘치는 액션으로 휘리릭 하면서 악당들을 해치우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시나요? 그렇다면 생각과는 좀 다를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힘이 넘친다기보단 여유롭고 느긋해요. 그렇지만 100세 노인의 모험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답니다.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알란 칼손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알란의 나레이션과 함께 100세 노인인 현재 시점의 이야기와 알란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과거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알란의 삶은 한마디로 폭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세 생일이 되던 날 다들 자신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 요양원에서 지루함을 느끼던 알란은 창문을 넘어 탈출하기로 마음먹어요. 창문을 열고 옆에 있던 의자를 밟고 올라서는데 혹시 할아버지가 높은 창문에서 어떻게 도망쳤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다행히 알란이 있던 방은 1층이더라고요. 이후 알란이 없어진 걸 알게 된 요양원 사람들은 난리가 나지만 도망친 알란은 느릿한 걸음으로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전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 상황이 조금 웃기더라고요. 가장 빠른 시간대에 아무 곳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표를 끊었는데 어떤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대뜸 자신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가방을 보고 있으라며 커다란 여행 가방을 맡깁니다. 물론 도망가면 죽는다는 협박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 알란이 타야 할 버스가 도착해요. 알란은 그대로 커다란 가방을 끌고 버스에 타버립니다. 남의 가방을 맡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타버리다니 너무 잘 맡아주는 거 아닌가요? 제시의 눈누난나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알란이 내린 비링거역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역인데요. 여기서 모험의 동지 율리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게 돼요. 가방을 잃어버린 남자가 알란을 쫓아왔는데 알란은 율리우스를 위협하고 있던 남자를 왕치로 가격해요. 두 사람은 기절한 남자를 질질 끌어서 창고에 넣어둡니다. 남자가 제발 가방만 가지고 돌아가겠다면서 애원하는데 이쯤 되니까 가방 안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가방을 열었더니 꽤나 큰 여행 가방 안이 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알란은 깔려 죽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단 생전 처음 본 엄청난 액수의 돈에 놀란 마음을 다스릴 겸 두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어제 창고에 가둔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제 냉동고를 작동시켜놓고 깜빡해버리는 바람에 창고가 영하 20도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의식 없이 축 늘어진 상태이니 죽었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절제 공범이 된 두 사람은 이 남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아프리카까지 가는 컨테이너 박스에 실어보내게 돼요. 이 친구는 공짜로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라고 말하는 알란과 남자가 있던 조끼를 뺏어 입으며 이런 조끼는 역시 프리사이즈라며 좋아하는 율리우스. 방금 시체 처리한 사람들이 하기에 적절한 대화 같진 않죠? 알란은 남자가 쫓아왔을 때부터 시종일관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알란의 인생관에 세상에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으니 걱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던 어머니의 유언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왔습니다. 알란의 100세 인생을 잠깐 정리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폭탄을 가지고 놀며 알란은 폭탄 제조의 달인이 돼요. 폭탄 실험 중 우연히 실험 장소에 들어온 식료품 가게 주인이 사망하면서 알란은 위험인물로 분류됩니다. 이후 20대가 되기까지 정신병원에 수감돼 생활하면서 인종주의자 의사로부터 실험을 받게 돼요. 알란이 폭탄을 제조하는 폭력적 성향은 아버지의 유전일 것이니
이 유전자를 끊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남성적 기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수술 후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배가 잠깐 아파서 쉬어가게 된 곳에 무기공장이 있었고 알란은 무기공장에 취업하게 돼요. 폭탄을 좋아하는데 무기공장 취업이라니 완전 성공한 거 아닌가요? 무기공장에서 폭탄을 만들고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서 폭탄도 터뜨리고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는 시기를 보냈답니다. 폭탄이 터지면 다들 자세를 낮추고 있는데 알란은 혼자 폭탄이 터지는 걸 감상하고 있더라고요. 폭탄에 대한 찐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재밌는 일도 많이 하면 근데 시들해지잖아요. 30대가 된 알란도 폭탄을 터뜨리는 게 시시해져서 그만 관두게 됩니다. 이번 가는 길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려던 알란은 얼떨결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설치했던 폭탄으로부터 파시스트 프랑코를 구하게 되며 영웅이 됩니다. 근사한 파티와 술, 멋진 총도 선물 받고요. 이후 미국으로 간 알란은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원자폭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요. 거기서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왕년에 폭탄 좀 만들어 봤던 알란이 보기에 책상에 앉아서 회의만 하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는 거죠. 결국 자신이 한마디만 하겠다며 한 수 가르쳐 주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원자폭탄 제조의 치명적 결함을 알란이 해결하게 됩니다. 원자폭탄의 발명으로 2차 대전이 종결되고 이로 인해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도 친분을 쌓게 돼요. 미국 CIA 요원으로 발탁돼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이중 스파이로 활약하며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알란은 한 세기를 살아오며 우연하게도 현대사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었던 순간이 많았어요. 어머니의 유언처럼 흘러가는 대로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거죠. 사실 알란이 요양원에 오게 된 것도 폭탄 때문이었어요. 몰로토프라는 고양이를 키우던 알란은 고양이를 죽인 여우에게 복수하고자 폭탄을 만들게 됩니다. 여우에게 짜릿한 소세지 맛을 보여주고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알란이 들고 가게 된 여행 가방에 있던 돈은 사실 범죄 조직이 마약을 거래한 돈이었어요. 이 무거운 돈을 들고 다니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알란과 율리우스는 차를 얻어 타려고 합니다. 마침 핫도그 장사를 접고 있던 베니의 차를 얻어 타고 가방에 든 돈을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눌 것이니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말해요. 18년 동안 920학점을 땄다는 공부만 했던 베니는 얼떨결에 운전기사로 고용돼 100세 노인의 모험에 합류하게 됩니다. 한편 요양원에선 알란이 없어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었는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형사가 영무원 부부가 찾아와서 남편이 폭행당한 얘기를 듣다가 100세 할아버지에게 표를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실종사건을 수사하게 돼요. 형사는 자꾸 이상하게 앞에서 알란을 놓치게 되는데요. 알란이 다녀가고 나면 자꾸 범죄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처음엔 라디오에서 100세 노인이 폭주적에게 납치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정반대이거든요. 오히려 앞에 험악한 남자를 찾으러 온 동료가 그 라디오를 듣고 알란이 돈가방을 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란과 경찰과 마약 거래상들은 서로 쫓고 쫓기는 걸 반복하게 돼요. 가방을 찾는 마약 거래상 두목으로부터 알란은 가방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게 돼요. 근데 오히려 알란이 죽이려면 빨리 죽이라며 자신은 이미 100살이라고 덤덤하게 말합니다. 저 이 장면 너무 웃기더라고요. 엄청난 액수의 돈이 사라졌으니 분노에 차서 협박 전화를 한 건데 살 만큼 오래 사신 100세 할아버지께서 무서운 게 없었겠죠? 알란의 느긋한 걸음걸이와 말투가 영화 중간중간 웃음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천왕의 멋진 헛간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결말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알란과 일행은 여행 중 코끼리랑 같이 사는 군일라를 만나요. 노인 2명과 30대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코끼리까지 합류한 기묘한 조합의 일행은 돈가방을 찾으러 온 마약 거래상들의 부하도 얼떨결에 2명이나 해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바보가 된 악당도 챙겨서 발리로 떠나기로 합니다. 아쉽게 놓치던 알란의 뒤를 쫓던 형사도 드디어 알란을 찾아내는데요. 노인 실종 사건과 벌어진 범죄 사건들은 관련이 없다는 전화를 받고 노인 실종 사건 수사를 종료하게 돼요. 100세 노인 범죄 조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죠. 이 기묘한 조합의 4사람과 코끼리, 바보가 된 악당은 발리로 떠납니다. 앞에서 협박 전화를 했던 마약 거래상의 두목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이 원래 발리에 있었거든요. 우연히 차를 타고 가던 중 두목은 옆에 오픈카에서 인사하는 알란을 발견하게 돼요. 운전하는 부하에게 저 차를 따라가라고 소리 지르다가 앞에 오는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납니다. 어딘가 하나씩 어설펐던 알란과 일행은 발리에서 편안하게 휴가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니와 구닐라는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행복해 보이는 베니와 구닐라를 보면서 알란은 소중한 순간이 오면 따지지 말고 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요양원에 나왔을 땐 이렇게 발리까지 올 줄 몰랐듯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 영화와 원작을 비교해보는 시간, 비교해보쇼입니다. 오늘 읽었던 영화는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에요. 전 세계에서 800만 부 이상 팔려 요나스 요나손의 이름을 단박에 알린 작품이죠. 영화에서 알란은 무기 공장에서 배웠던 것을 토대로 자신의 폭탄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실 원작에선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또 원작에서 알란이 농지에서 폭탄 실험을 하다가 하필 그때 들어온 식료품상과 그의 새 차를 폭파시켜버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에선 좀 더 코믹함을 강조하기 위해 식료품상이 애인과 사랑의 도피를 하던 중 화장실이 가고 싶어져서 농지로 들어갔는데 식료품상이 볼일을 보던 그 자리가 마침 실험용 폭탄이 있던 자리라 그대로 폭파하는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그 외에도 원작에서 알란이 만났던 유명한 사람들이 영화화되면서 많이 잘렸어요. 그 중에 북한의 김일성도 있었는데요. 알란과 김일성의 만남이 궁금하시다면 원작을 읽어보시길 추천할게요. 우리 TMI 한 스푼 떠먹어 볼까요? 알란 할아버지를 연기한 배우는 로버트 구스타프슨이란 배우인데요. 스웨덴에서 가장 웃긴 남자라고 불린대요. 20대의 알란부터 100세까지를 혼자서 연기했다는데 전혀 다른 연령대를 감쪽같이 연기해서 저는 보는 동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오늘도 영화 한 편 다 읽었네요. 오늘 하루만큼은 알란 할아버지처럼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맘껏 누리며 소중한 순간에 집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읽었던 영화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운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황예린 PD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영화 읽는 시간 방문경이었습니다.